민주평화대행진 43주년 5.18 민중항쟁 민주평화대행진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함성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곳 거리에 고천에서 싸우다 사나하신 열사들의 외침이 여전히 들리는 듯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5월의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이 들불처럼 일어나 다시 금난로를 찾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우리는 5월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과거 80년 5월 군사독재가 지금은 검찰독재로 변모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닌 물질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인 평화통일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현 정부 들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은 송두리째 뽑히고 있고 많은 시민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각인이 찍혀있다. 위대한 예술가는 그러한 각인이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 함께하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강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여기 와서 4시간 버스를 타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독일에서 온 6.15 공동선언 실천 6.15 한인대표 선정적인 기자들입니다. 독일에서 오셨습니다. 광주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3자 대의변제안 정부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난하게 살아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 이게 5월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 뒤로 영업용 택시 200대가 크락션을 빵! 빵! 아따 참말로 광주 시민들 아니야. 내가 빵으면 빵! 빵으면 빵! 똑같지라. 다시 가요. 영업용 택시 200대가 크락션을 빵! 빵! 장관이네 장관. 아이고 좋네 좋아. 그래 볼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남 일부 지방 사람들은 5.18 민주화 항쟁이 어떤 의미인지 잘 체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지. 네, 굳이 얘기를 하자면 광주 5.18 민중항쟁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일부 극우 인사들은 북한군이 내려와서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5.18 광주 민중항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즉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려 했던 반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나이가 26살이었는데 그 계엄군의 만행에 견디다 못해서 광주 시민들은 이제 광주 시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그 공수부대원들은 광주에 와서 그렇게 주장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살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 묻혀 계신 분들이 그때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때 폭도로 몰려가지고 무수한 고문과 구타로 인해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18은 오직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하자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을 총칼로 광주 시민을 학살한 사람들의 대항했던 것이 5.18 광주 민중항쟁입니다. 이제 5.18은 전라도만이 광주만의 그런 민주화 운동이나 민중항쟁이 아니고 전 국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사람들이 당시 싸웠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좁은 나라에서 동서 갈등, 그 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세력들은 이제 퇴출이 되어야 되고 국민 모두가 화해하고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무장시민군을 총지휘했던 박남선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심과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광주의 진실이 널리 알려져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nyeonghaseyo, I'm Fitri from Indonesia, from Aju University. Solidarity greetings from me and also from other colleagues for the heroes and our activists for the democracy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this cemetery, I feel like, yeah, this is like a place that I can connect and engage more and feel more that we are all human rights defender, and I'm women's human rights defender. That I think it also feel difficult if we just working for ourselves or alone. So this is like a connection and solidarity that strengthen not only in national solidarity but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I hope this can be a pioneer for Indonesia, so we can respect our activ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저는 5.18 요가족인데요. 매년 여기 오고, 제가 신문사에서만 25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매년 이렇게 이제 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 80년 5.18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주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양반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잡히지 않아가지고, 그 1, 2년 있다가 나중에 잡혔죠. 잡혀가지고 옥살이를 했는데, 옥살이 하다가 양반이 단식 투쟁을 한 거예요. 단식 투쟁을 해서 82년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뭐 5.18 도청 앞에서 모든 집회를 주관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 양반이 처음에 여기에 그 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군부 독재들이 이 양반이 영광인데 영광으로 시신을 탈취하고 거기다가 묻어놨어요. 그러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조금 민주화되면서 이분이 이제 일이 다시 이장을 해온 이런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분은 5.18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그 뒤로 이제 저희 형도 그때 5.18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고등학교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81년도에 전대를 들어갔죠. 그래가서 9.29라고 전대 큰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건으로 해서 제역돼 가지고 그 감옥에 가서 한 6개월 살았죠. 그랬어요.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은 매년 오는데 또 이렇게 여기 전라북도에 오신 분이 전 이제 도의원 하시고 이 분이 이쪽에 와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좀 안내도 해드릴 겸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그래서 이제 여기 5.18이라 하면 누구나 이 박건영 열사를 상징적으로 기억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이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좀 안내 드리기 위해서. 저희 통영 사람들은 사실 네. 5.18에 오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하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지. 네,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관에서 자꾸 이렇게 애곡시키고 빨갱이들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5.18은 빨갱이들이 사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역사가 차례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이 그래도 많이 밝혀지고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민주화 시대고 새로운 우리가 새로운 미래 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새로운 재조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새롭게 조명되고 또 새롭게 바라져주고 여기 현장에 오면은 어제 보셨겠지만 많이 달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유족들이나 이 아픈 사연들을 보면 새롭게 인식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다. 통영이가 부마 사건 현장도 그랬잖아요. 군부 독재에서 그 선량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를 먹고 이렇게 했느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지금 모든 것들을 그래도 우리 손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가 됐든 누가 됐든 선거 직접 선거 이것들은 이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이렇게 통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추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어쩌고 이야기하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너무 양극화로 하잖아요. 있는 사람 있는 대로.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가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잖아요. 어떻든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을 시켜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대통령이라는데 대통령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이런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 23일 날 개헌군의 총회에 의해서 사망한 우리 임근영 김상택 이분은 그 당시에 부식 가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원래 고향이 해남인데 광주 와서 이제 공부하느라 고생하니까 제주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부식 가게를 했는데 그때 이제 23일 날 시위 현장에 갔다가 그 도청 앞에서 돌아오다가
그 중간에서 개헌군하고 시민군하고 그 교전 그 가운데 중간에 서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30살이었고요. 애들이 2명 있었어요. 그때 조금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형수가 지금 수원에 계시고 애들이 지금 이제 커서 애들도 이제 거의 뭐 50 넘었죠. 예. 저하고 7살 사이니까 지금 50 뭐 다 넘어가지고 매년 여기 이제 오시는데 오늘 어제 뭐 배워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못 오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영 상인들을 저희 집안에서 관리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 나가면 그거 다 관리하는 게 저희 집안이고. 아 여기는 저도 이제 막내지만 저쪽에 비어 있는데 지금 삼각형이가 5.18에 내 생신 43년 합니다.